네, 제가 오늘 논문 세미나에 여러분 소개할 논문은 이제 ICLR 2025년도에 억셉된 논문이고, 아하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딥시크 때문에 아하 하면은 LLM이 스스로 깨달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LLM이 자기가 한 실수를 아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참여진 분이 디터 폭스 교수님이 계시는데, 다들 엔비디아 있고 한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만한 그런 연구진들 분이 참여하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논문이 어떻게 되는지 요약을 먼저 드리고, 이 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실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하 하면서 실수를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좀 비유를 들어서 좀 쉽게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본다고 서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mbodied AI라는 걸 아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전에 들었었는데, 저는 이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뇌가 되게 VLM이라는 걸 써서 되게 똑똑해진 거고, 로봇이 되게 하드웨어가 견고해지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비유적으로 보면은 머리가 되게 똑똑해졌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졌고 신체 능력도 되게 좋아졌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의 태스크, 여기서 농구라고 빗대어 보았는데, 자유투를 하라면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유투가 되게 쉬우니까는 저희가 이제 슬램덩크 같은 거 떠올려가지고 왼손만 거들고 오른손으로 쳐라라고 했을 때, 그 상식을 이제 몸이 그대로 행동을 한다면은 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보통 이제 다 제로샷이라시는 제목을 달고 나오고 있고, 그것만 하기엔 좀 부족하니까 성능을 좀 더 끌어올려 보자 그러면은 내가 그거 자유투에 대한 어떤 뭐 강의 자료 같은 걸 준다거나 아니면은 마이클 조던의 자유투 비디오 같은 걸 줘서 좀 참고해서 성능을 끌어올려 봐라고 하면은 이제 VLM을 썼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VLM 끝에 붙어있는 폴리시 모델의 뭐 이미테이션 러닝을 더 끌어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인바디드 AI가 자유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이제 오픈월드 태스크라고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을 때 과연 그게 100% 다 성공할 수 있냐,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찾을 것이며, 실패를 했으면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면은 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제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에 계신 분들과, 대체로 엔비디아랑 이런 학술적 연구를 하면은 항상 워싱턴 대학교가 같이 나오고 알렌 인스티튜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뭐 MIT라던가 난양공대 같은 좀 더 유수의 기관들도 함께 참여된 연구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흔히들 안다면은 ICLR 같은 연구에는 되게 수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연구는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로봇에 좀 더 집중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극복하고 싶었던 거는, 기존에 이런 그 작업을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지하는 건 있는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제시하는 게, 그런 원인까지 원인까지 추정할 수 있는 VLM 모델을 만들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적인 기여성을 본다면은, 이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셋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파이프라인인 페일젠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아하라는 VLM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항상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게 실패를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붙였을 때 잘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 하면은 이제 복잡할 건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발표되었었던 유레카 같은 모델에서도 접목이 될 수 있고, Manipulate Anything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거기 같은 다른 작업에도 붙을 수 있다라고 붙을 수 있는 거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별표는 제 생각인데, 사실 이렇게 어떤 로봇 정책 뒤에 무언가가 붙어서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연구가 잘 만들어지면 되게 증명하고 되게 이런 적용 범용성을 증명하기가 쉽다는 어떤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징도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엔비디아가 되게 인스트럭션 튜닝을 해서 어떤 범용성 있는 로봇의 특정 태스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에서는 보통 CORL 정도까지만 나왔다고 봤는데, 그 ICLR까지 확장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 너무 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더 범용적인, 지난번에 저희가 랩 세미나 때 나왔었던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은, 파이 제로라던가, 아니면 VLM 미믹이라던가, 유레카 같은 모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 봤을 때, 그 인바디드 AI에 있는 그 LLM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로드 태스크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연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에 나왔었던 연구 말고도 뭐 공간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추론하는 로봇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또 뭐 유레카 외에 선행되었었던 뭐 DR 유레카라던가, 아니면 로봇의 그 팔의 그냥 궤적, 아니면은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플래닝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LLM의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LLM의 그 일반적인 어떤 범용성만 이제 너무 장점이 있다 보니까는 특정한 분야의 그러면 작업의 성능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선행적인 연구가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선행된 연구인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방향으로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LLM이 가진 어떤 성능을 내가 원하는 입맛으로 조금 더 튜닝을 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능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LLM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100%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표는 제 생각인데, 당연히 모델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에서 동작하는 어떤 모델들이 언신에 대해서도 100% 동작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LLM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 도메인에 아니면 이 할루시네이션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한 것이 이 연구이고, 이게 그런 어떤 약간 좀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날 때는 보통 인간이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근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도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사람도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려면은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을 깨닫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극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고, 이 모델은 그 피드백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독립된, 그러니까 나는 인바디드 AI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도 LLM이 존재하는데 나의 LLM에 묻는 게 아니고 별도의 외부 LLM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아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판단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뭐 아까 유레카 같은 모델에다가 피드백을 자연어 기반으로 주어서 성능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를 찾는 연구가 아예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인 연구, LLM과 VLM을 썼을 때 이렇게 수행한 것이 성공했냐 실패했었냐 하는 연구까지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훨씬 이전부터 이제 로봇이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사람이 주어서 하는 것을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LLM과 VLM을 사용해서 로봇이 왜 실패했는지를 자연어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연구는 조금 미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라는 것은 어떤 요약을 한다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요 모델을 아하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요약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fail gen을 통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럼 fail ge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어떤 주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건데, 선행되었었던 연구 중에 RL 벤치라고 하는 이제 RAL에 나왔었던 연구가 한편 있는데, 이 연구에 제공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로봇이 수행되는 작업 태스크들을 각각 키프레임별로 쪼개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행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 실행 작업별에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실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실수를 넣을 것인가냐고 했을 때, 이 저자들은 오픈엑스 인바디드먼트라든가 드로이드와 같은 데이터 셋을 관찰을 해보니까는, 그리고 리플렉트라고 하는 다른 어떤 또 실패 감지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로봇이 실패하는 상황이 자신들이 정했을 때는 여기는 7가지로 정의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의도적으로 이 RL 벤치에서 수행되는 데모에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페일젠을 써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냐라고 봤을 때,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일단 아까 회전에 관련된 부분에 오류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의된 데모가 그리퍼를 열고 타겟 물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적절한 회전을 주어서 잡아라라는 것이 이 하나의 어떤 데모였다면은 거기에 회전 노이즈를 더 줘서 못 잡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실패라는 주석을 달 수 있고, 실패한 이유 역시 내가 더 회전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는 의도적인 데이터의 어떤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 표 옆에 VQA 데이터셋하고 LVIS라는 데이터셋도 추가적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데, 이게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의 특정 작업 성능만 끌어올리면은 나머지 일반적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데이터셋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특정 성능과 일반적인 성능을 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코파인 튜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학습하고 싶어 하는 아하의 어떤 일반적인 성능과 그 실패를 뱉어내는 성능을 다 잡았다라고 이제 이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하를 만드는 거는 그 페일젠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제 베이스 LLM인 이 라마 모델에다가 저기 라바 모델에서 학습되었던 것처럼 프로젝션 MLP랑 그리고 그 라마 모델, LLM 모델 자체에 대한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하는 것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하를 만드는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해야 될 건데, 일단 이 논문에서 설계한 실험 디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실패 감지를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 추론이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우위에 섬하고 있냐를 먼저 검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이 범용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실패를 추론하는 성능만 높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커먼 센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냐를 검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필요성에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켰을 때도 그 피드백이 유효한가를 입증하면은 이 아하가 타당한지 충분히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증용 데이터셋은 크게 3가지를 꾸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 아하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에 썼던 환경과 다른 작업에 대한 데이터셋을 꾸렸고, 두 번째는 매니스킬이라고 하는 다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된 데모가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실패를 넣어서 만든 데이터셋과, 그리고 마지막은 로봇페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실제 환경에서 UR5가 실패해서 얻어진 작업에서도 역시 그 추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선택한 LLM 모델은 이제 크게 보면 오픈 소스랑 프로프라이테리, 그러니까 그 상용 이제 LLM 모델인데, 오픈 소스에는 그 라바 모델과 QWhen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밑에는 제미나이랑 GPT-4.0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하기 위한 수치적인 요소에서는 먼저 이게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느냐를 석세스 레이트로 나타낸 것이 있고, 밑에 3가지는 추론하는 원인이 얼마나 GT 정답과 유사한가인데, 위에 있는 이 라운지랑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각각 그 뱉어낸 문장에 대한 유사성이고, 밑에 있는 LLM 퍼지 매칭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의미론적인 추정을 하기 위해서 LLM을 사용해서 이제 매트릭을 평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요한 지표인데, 이제 경향성은 존재합니다. 경향성은 존재해서 확실히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얻은 이제 이 아하의 모델이 바이너리하게 실패를 했냐 아니면 성공을 했냐라는
수치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패턴의 추론된 원인에 대한 어떤 의미론적인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추론 결과에 대한 성능도 다른 모델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조금 본다면은 이 아하라는 모델이 학습되기 전은 여기 위에 있는 라바 모델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인데, 라바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전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인스트럭션 튜닝도 유효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코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이 오픈소스 모델 다른 이 GPT라는 모델들에서도 인컨텍스트 러닝을 진행해서 이 실패 성공 상황을 좀 더 알게 했음에도 인스트럭션 튜닝을 적용한 아하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하가 실패를 감지하고 추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걸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모델을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키고 난 후에 성능이 달라졌냐 높아졌냐를 봤을 때 수치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수치가 1.5%이기 때문에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에 이 피드백 결과를 넣어줬을 때도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을 보상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는 연구이고, Manipulate Anything은 우리가 아는 로봇이 어디에 가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이고, 프로 C3S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잡아야 될까라는 곳에 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인데, 각각 다 자연어 기반으로 인터페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피드백을 줘서 어떤 기존의 작업보다 넣었을 때의 작업이 얼마나 성능이 올라가졌냐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준 연구를 아까 그 GPT-4.0가 되게 성능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GPT-4.0가 준 피드백 결과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아가지고 과연 그 아하가 유효한가라고 봤을 때, 일단 아래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아하가 준 피드백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고, 이 5%가 Manipulate Anything,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이 어떤 물건을 잡으러 간다던가 하는 곳에서의 피드백인데, 사실 여기가 5%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하가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사실 GPT-4.0의 성능도 낮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학습 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로봇의 계획 생성 같은 경우에서보다 실제적으로 로봇이 잡고 있는 곳에서의 피드백 추론이 조금 더 범용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좀 나중에 저희가 굳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GPT-4.0를 써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왜 아하라는 모델을 이제 갑자기 소개했고 여기 왜 글이 없냐면은, 이게 이제 좀 만약에 외국인들이 본다면은 말은 듣지 말고 그냥 슬라이드만 봐라는 의미에서인데, 이 왼쪽 연구가 이제 CORL 2024년도에 억셉된 논문인데,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떤 LLM을 사용해가지고 왜 틀렸는지 원인을 말을 해주면은 로봇이 실제 세상에서 피킹하는 거를 더 잘 하겠다라는 연구였고, 그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CORL에 붙었고, 이 저자가 똑같은 연구를 더 개선시켜가지고 2025년도 CORL에 이렇게 이제 게재를 했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리뷰어들이 다 하는 말이 아하랑 비교해봤냐라더라고요. 아하는 너희들은 지금 이제 매니플레이션에만 범용된다라고 하는데, 아하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 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플래닝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훨씬 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우위에 있냐라는 질문을 모든 리뷰어들이 다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피드백을 통한 연구가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되는 연구가 아하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